명성황후 김씨는 조선 현종의 왕비이자 숙종의 어머니로 머리가 비상하고 총명하였으나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 현종의 후궁을 한 명도 주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본가는 청풍으로 인조 20년 5월 17일 효종 때의 영의정을 지낸 김욕의 손녀이자 청풍부원군 김우명과 덕은 부부인 은진송 씨의 장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10살의 나이에 세자빈으로 간택이 된 그녀는 효종 2년 11월 2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책빈예를 거행하고 왕세자빈에 책봉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왕세자였던 현종과 가래를 올리게 되면서 왕실의 일원이 됩니다. 그녀는 효종 9년 세자빈일 때 임신을 하였고 곧바로 산시청에 설치되어 장녀인 군주를 낳지만 일찍 죽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왕비의 책봉이 된 그녀는 현종과의 사이에서 숙종과 명성공주, 명예공주, 명안공주를 낳게 되면서 내명부의 수장으로서나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종 14년 명성공주와 명예공주를 같은 해에 잃는 아픔을 겪게 되고 이듬해인 1674년 남편 현종마저 병으로 승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성황후는 조선에서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가래를 치르고 내명부의 수장인 왕비가 낸 후 왕이 죽은 뒤 자신의 친아들이 즉위하여 왕대비가 된 유일한 왕실 여인이 됩니다. 나이가 어리고 당시 병이 많았던 아들 숙종이 즉위하자 명성황후 김씨는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 현종의 사촌동생이자 1671년에 발생한 경신대기근 당시 왕권보다 신권이 강한 조선왕실을 조롱했던 청황제에게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량의 구유품을 얻어온 호국의 공이 있는 복성군을 경계하게 됩니다. 숙종이 왕위에 오를 당시 나이가 불과 14세였던 데다 흔히 알려진 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몸이 꽤 허약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개우정난 같은 사태가 생길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에 복성군의 형제인 복창군과 복평군이 평소 여색을 탐하여 궁녀에게까지 희롱하였던 것을 빌미삼아 이들 세 형제를 노렸으며 후궁이 되지는 못했지만 남편 현종의 승은을 받은 궁녀 김상엄 역시 제거를 꾀하게 됩니다. 결국 1675년 3월 12일 명성황후 김씨의 친정아버지인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상소문을 올려 삼복 형제를 고발하는 홍수의 변을 일으킵니다. 이 상소에는 복창군이 인선왕후의 초상 때 입궁하여 현종의 승은을 받은 궁녀인 김상업을 범해 임신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왕비 시절 명성황후가 중병을 앓았을 때 현종의 부름으로 북평군이 그녀의 치료 절차를 맡아 궁에 지내면서 여종 귀례를 희롱하다 강제로 범하고 임신시켰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조정실로들은 왕실의 일인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을 빼려 할 정도로 의혹이 많은 사건이었으며 심지어 형식적으로 시작한 수사에서도 복창군과 복평군이 간통을 저지른 증거는 고사하고 이에 대한 근거와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의군부에서 신문을 맡는 복창군, 복평군, 김상업과 명성황후가 개별적으로 체포하여 대비전에서 고문을 한 여종 귀례마저도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홍수의 변은 청풍부원군 김무명의 고발과 명성황후의 증언 이외엔 그 어떤 물증도 증언도 증인도 찾을 수 없었고 당사자들도 강력히 부정했기에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평소 어머니 명성황후와 외조부 김우명의 지나친 간섭에 시달려왔던 숙종은 아버지 현종이 지극히 아꼈던 복성군 형제에게 굳이 벌을 주고 싶지 않다며 하루 만에 무죄 판결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남인인 윤유와 허목은 상소문을 올려 왕족을 모함한 청풍부원군 김우명을 무고죄와 무고한 자에게 같은 벌을 받게 하는 법인 반자율로서 다스릴 것을 주청했습니다. 이는 현종시대부터 세도를 부려온 김우명의 행적에 대한 탄핵으로 발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대비 명성황후는 폭주해 숙종의 왕명을 사칭하여 한밤중에 대신들을 긴급 소집하였고 편전에서 소복차림과 대성통곡으로 이들을 맞이하며 자진을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녀는 대신들에게 삼복 형제와 김상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아버지 김우명을 방면하라는 교지에 서명해 앞에서 즉결 시행토록 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성황후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더욱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2차 예속논쟁 때의 관계 탓에 그간 묵인해왔으나 현종 때부터 시작되어 숙종 즉위와 함께 극대화된 청풍김씨 일족의 세도행위에 대한 비판이 일게 됩니다. 또한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 장렬왕후의 존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유사수렴 청정 행위를 자행하며 국사에 함부로 관여해온 명성황후의 월권 행위에 대해 당시 집권 세력인 남인의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윤유는 숙종에게 직설적으로 왕대비를 조관하라 라는 간언을 올리게 되는데, 당시 윤유가 말한 조관이란 어머니의 뜻을 잘 살펴 관리하라는 뜻이었지만 나중에는 불효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허목은 내종의 부녀가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숙종에게 사사로운 정을 버릴 것을 주청했으며, 부제학 홍우원, 이제학 등은 왕대비의 행위가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승지 조사기는 문정왕후를 다시 보는구나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남인인 윤유, 허목, 홍우원, 조사기 등의 발언은 훗날 경신왕국과 갑술왕국의 빌미로 인용됩니다. 하지만 당시 영의정이자 남인 온건파인 허적은 모후께서 주상전하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주상전하를 모시는 신화된 도리로 어찌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명성황후의 정사 개입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를 두고 남인 강경파인 윤유와 허목은 면전에서 아부한다며 허적을 질타하였지만 숙종은 이를 계기로 왕대비의 의사를 묻게 됩니다. 이렇게 더욱 힘을 얻은 명성황후는 삼복 형제가 궁녀들과 불륜을 맺은 것은 조작이 아닌 사실이니 아버지인 김무명을 즉시 무죄 방면할 것과 삼복 형제들을 처형하겠다고 맹세할 것, 그리고 당장 그녀 눈앞에서 교지를 적을 것을 명하였고, 왕대비의 행위에 곤혹스러워진 숙종과 대신들은 그녀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즉시 삼복 형제와 김상업에게 유배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딸인 명성황후 덕분에 처벌은 면하였으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한 청풍부원군 김무명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조정에선 그의 외척 행위를 비난하는 상소가 빗발치고, 뒤에선 명성황후를 사대부가 조선 최악의 양배로 꼽는 문정황후에 빗대어 비아냥거려지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불편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수시로 병을 핑계하여 자리에 누워버리고 공개적으로 치료를 거부하여 숙종과 대신들을 압박하는 딸 명성황후의 행위는 김무명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수치심과 분노를 견디지 못한 김무명은 시리에 빠져 같은 해 모든 관직을 사임한 뒤 두문분출한 채 술로 여생을 보내다가 2개월 후인 1675년 6월 18일 죽게 되는데, 일설에는 화병으로 사망 혹은 자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삼복 형제들은 그 해인 1675년 9월 16일에 유배에서 방면되어 다시 신분을 찾게 됩니다. 비극적인 아버지 김무명의 죽음과 친정의 몰락위기,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난을 삼복 형제와 남인의 탓으로 생각한 명성황후는 그녀의 가문에 정치적 개인적으로 원한을 갖고 있던 서인산당을 회유해 삼복 형제와 남인 타도에 나섭니다. 이에 이루어낸 것이 삼복의 오고로, 이는 숙종의 황국 정치에 맞물리면서 결국 복성군, 복평군과 관련된 남인들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1680년 남인 정권에서 서인 정권으로 넘어간 경신황국이 이뤄진 후 왕대비 명성황후는 숙종이 지극히 사랑하던 궁녀 장씨를 궁에서 쫓아냅니다. 이는 첫 번째 왕비인 인경황후의 3년상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시열의 친척이자 그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송중길의 외선녀 민씨를 간특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으며,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의 두 번째 왕비가 됩니다. 이렇게 위세등등하던 명성황후의 재혼은 현대 시점으로 봐도 어찌 보면 애틋하고 어찌 보면 매우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숙종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사경을 헤매게 되자 평소 무속신앙을 신봉했던 왕대비 명성황후는 숙종의 무사쾌유를 기원하는 구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당이 왕위 쾌유를 위해서는 왕의 어머니가 삿갓을 쓰고 호치마만 입은 채 물벌을 서야 한다라고 계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명성황후는 아들을 위해 무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혹독한 겨울 날씨에 삿갓을 쓰고 호치마만 입은 채 물벼락을 맞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지독한 독감을 얻어 1683년 음력 12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의 신하들은 문제의 무당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숙종은 귀양을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명성황후의 3년상이 끝나자 쫓겨났던 궁녀 장씨는 그녀를 후원하던 대양대비 장렬왕후에 의해 후궁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명성황후가 뿌린 씨앗은 그녀와 꼭 닮은 성격을 가진 아들 숙종에 의해 활짝 피게 됩니다. 숙종은 강력한 정통성을 바탕으로 서인과 남인들의 대립을, 인현왕후와 장희변의 갈등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정권을 교체하는 황국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는 기사왕국, 갑술왕국,
무고해옥, 신임사화 등의 비극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 정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